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어제 어린이날을 맞아 경남에서도 다양한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5월의 푸른 하늘 아래 어린이와 가족들이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현장, 이현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논두렁에서 미꾸라지를 잡으며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잡힐 듯 말 듯 고사리 손으로 흙탕물을 헤집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맨발로 흙을 밟고 시원한 바람을 얼굴에 맞으며 자연과 저절로 가까워집니다. 재밌어요. 가르치는데 자꾸 미꾸라지가 너무 빨라서 잡는 게 어려워요. 텔레비전에서만 봤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집을 찾아가 보는 색다른 체험도 합니다. 안채부터 뒷뜰까지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사진도 찍습니다. 생소한 경험에 어린이들의 얼굴에는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통령님의 생가 방문하는 거니까 놀이동산보다는 가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때이른 5월의 더위는 분수대의 물줄기를 맞으며 정신없이 뛰놀기에 딱 좋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은 어른들도 아이들과 함께하며 동심으로 돌아가 가족 사이 정을 쌓아갑니다. 아이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럴 때라도 같이 나와서 놀고 싶어서 나오게 됐어요. 날 생각 많이 나고 그냥 이렇게 노는 게 애들이랑 더 친해지는 것 같아서. 5월의 푸른 하늘 아래 경남 곳곳에서 열린 어린이날 축제. 아이와 어른들의 건강하고 밝은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현관입니다. 네, 요즘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각종 사고를 줄이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이 안전에 동참하려는 어른들의 실천이겠죠. 최휘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널목 앞 신호를 기다리는 어린이들이 밟고 서 있는 바닥이 노랗게 칠해졌습니다.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든 옐로 카펫입니다. 옐로 카펫 위에 서 있는 어린이들은 운전자의 눈에도 더 잘 띄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없던 때보다는 이제 훨씬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보내는 학부모로서도 마음이 놓이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앞 신호등이 온통 노랗게 칠해져 있습니다. 운전자들은 이 도로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길을 갈 때도 조심하고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고 운전할 때도 또 서행하게 되고. 학교 앞에 세워진 노란 전신주들도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위험하오니 인도로 이동해 주십시오. 이 초등학교 앞 건널목에서는 어린이가 인도 밖으로 나갈 경우 경고음이 울려 퍼집니다. 경고음을 들은 어린이들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도록 한 겁니다. 여기서 레이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레이저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런 경고음이 들려. 어린이 안전을 위해 마련됐지만 사람들에게는 아직 낯선 구석도 있습니다. 이 초등학교 앞에는 차선이 지그재그 모양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운전자들의 서행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차선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 서행하라는 의미도 있겠죠. 여기 초등학생들이 많이 다녀서 아무래도 이게 교통사고가 나는 걸 저희들이 많이 봤거든요.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졌지만 지난해에도 부산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4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사고 예방 노력에 동참하려는 어른들의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경남의 이번 주 주요 소식과 행사들을 미리 들여다보는 순서입니다. 이번 주는 창원 성산구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우조선 노조는 감사원의 매각 관련 국민감사를 청구합니다. 미리 보는 한 주 소식 진정은 기자입니다. 내일은 창원 성산구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추가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등은 지난달 현장 실사에 이어 내일 심의를 열고 창원 성산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창원 성산구에는 한국GM과 두산중공업 등 운영난을 겪고 있는 대형 사업장과 조선협력업체가 밀집해 있습니다. 내일 대우조선 노조는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또 거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모레 대우조선 정문에 현대중공업 현장 실사단을 맡기 위한 천막 농성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목요일에는 댓글 조작 공모 혐의 등을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4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는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목요일 거제 삼성중공업에서는 조선협력사 채용 박람회가 열립니다. 이번에는 20여 개 협력업체가 참가해 용접과 도장, 전기 분야 등 300여 명을 현장 채용합니다. 또 취업 컨설팅과 일자리 홍보,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진로 체험 행사 등도 이어집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의 자매도시인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NHK 방송국이 보내온 뉴스입니다. 일본이 새로운 연호를 발표하면서 야마구치현 주민들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하롬 아나운서입니다. 일본 스가 관방장관이 헤이세이에 이은 새로운 연호 레이와를 발표하는 장면을 시모노세키시의 상업시설에서 많은 사람이 TV 중계로 지켜봤습니다. 綺麗な名前ね、令和ってね、よかったね。年号を聞いて争いのない時代になっ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JR 시모노세키역 앞에서는 중계 장소까지 마련돼 쇼핑객이 TV 중계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반쯤 새 연호가 레이와라고 발표되자 모인 사람들이 우렁찬 박수를 보냈습니다. 야마구치현의 서점에서는 연호 관련 서적을 모은 특설 코너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今回の語源になっている万葉集のことをちょっともう一回読み直してみたいなと思います。 백화점에서는 레이와 문자를 넣은 단팥빵도 판매했습니다. もしここ通ったお客さんでこのパン見て次の年号が令和なんだってこう知ってくれたら嬉しいなっていう感じで作りましたね. 신궁등에서는 새로운 연호로 바뀌는 것을 앞두고 문이나 신전을 다시 칠하는 등 대규모 보수 공사가 20년 만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하롬입니다. 오늘은 절기상으로 여름에 접어든다는 입하지만 오히려 때이른 더위가 주춤하는 하루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창원이 11도 선으로 어제와 큰 차이 없이 출발하는데요. 낮 기온이 어제보다 5도가량 내려가면서 20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어제만큼 너무 가벼운 옷차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건조한 바람에 대기는 갈수록 더 메말라가겠는데요.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밤사이에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또 살짝 나빠졌습니다. 현재 경남 일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올라 있는데요. 다행히 찬바람이 먼지를 빠르게 밀어내면서 오후부터는 다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 대체로 맑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 안개로 인한 불편함도 전혀 없습니다.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발하는데요. 동부 지역은 의령과 함안 9도, 창녕 10도, 통영과 창원이 14도 가리킵니다. 낮 기온은 창원과 거제 20도, 밀양과 김해 22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고 평년과는 비슷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거창 9도, 남해가 15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2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동해 남부를 중심으로 낮부터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물결이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다 할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겠고요. 기온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산천군이 주말마다 동의보감촌과 남사예담촌 내 기산국악단에서 마당극과 국악공연 등 상설 문화예술 공연을 오는 11월까지 운영합니다. 거제시가 여성결혼 이민자를 위한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지원 사업을 25개 학교로 확대해 시행합니다. 함안군이 주민 안전을 위해 CCTV 영상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밀양시가 새내기 8고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탐방하는 지역문화재생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창원시는 어버이날인 8일에 65세 이상 어르신 탑승객에게 시티투어 버스 요금을 기존 5,000원에서 3,000원으로 할인하고 카네이션 비누도 제공합니다. 창원 시티투어 버스는 2층 천장 일부가 없는 하프탑 형태로 창원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해 주요 관광지를 순회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해 미뤘던 공립숲유치원을 다시 추진합니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숲체험 교육원 설립을 위한 실무지원 전담반을 꾸리고 폐교와 공공기관 건물, 지역공원 등을 대상으로 장소를 찾은 뒤 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숲유치원은 숲에 지어져 생태교육을 진행하고 특히 장애 학생도 수용해 아이들이 모두 어울려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함양군과 울산 울주군을 잇는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현재 토지 보상이 60%가량 완료돼 올해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 2024년 개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5km의 함양-울산 고속도로는 경남 내륙과 주요 대도시를 1시간 거리로 연결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제로페이 사용 확대에 농협과 경남은행이 참여합니다. 경남농협과 경남은행은 이달 말까지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고가의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합니다. 진주시에 있는 청년몰에서는 제로페이 고객에게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제로페이는 편의점에 이어 다음 달 중으로 KTX 역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로 확대됩니다. 경남 농민들이 지난해 농작물 재배 보험을 통해 보험 부담액의 6.5배를 보험금으로 수령했습니다. 농협 손해보험 경남 총국은 지난해 농작물 재해 보험에 경남에서는 29,600헥타르가 가입돼 농민들은 보험료로 86억 원을 부담했고 추위와 태풍 피해 만여 건에 560억 원을 보험금으로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현재 벼와 원예작물, 고추 등의 재해보험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로부터 2,200억 원 규모의 액화 천연가스 LNG 운반선 한 척을 수주했습니다. 이번 선박의 납기는 오는 2022년까지이며 삼성중공업은 올해 들어 LNG 운반선 8척과 FPSO 한 척 등 2조 7천억 원을 수주해 올해 목표치 33%를 달성했습니다. 거창구는 경남지방조달청과 거창 G 엘리베이터가 벤처나라 등록 상품에 대한 공공구매 판로 지원과 마케팅 강화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G 엘리베이터는 이번 협약으로 지난해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에 이어 본격적으로 조달 시장에 진출하게 됩니다. G 엘리베이터는 지난 2014년부터 승강기 산업 구조 고도화 사업을 통해 올해 출시된 브랜드로 거창 승강기밸리 중소기업들이 협업해 엘리베이터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도립거창대학과 김해대가 교육부 등이 선정하는 역량 강화형 2유형에 선정돼 올해부터 3년 동안 평균 13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대신 앞으로 3년 동안 구조 조정을 진행해야 하고 정원을 7%까지 줄여야 합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전국 50여 개 역량 강화 대학들이 제출한 혁신 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이번 지원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